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대위 공식 출범 후의 첫 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회의입니다. 오늘로 D-24인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본선이고 더 이상 연습 경기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 플러스 알파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고 이익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의 200석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대표에 대해서 해고하자라면서 공공연히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겨우 한 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고 진짜 목표가 드러난 겁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와 야합한 세력들이 지난 4년간 입법 독재하면서 얼마나 오만하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 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서 난장판을 펼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더욱 국민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에 올인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통과시켜가면서 지난 4년간 입법 독재를 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총선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입법부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만든 난장판을 심판하는 국회 심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비판에 그때 반응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열심히 일할 후보들을 내세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표의 묻지마 방탄에만 올인할 후보로 친명 일색으로 다음 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배우자 비서를 한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더 이상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그리고 전진 세력입니다.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범죄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입니다. 우리는 소수 여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규모 세제 지원을 하는 K-칩스법,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는 1기 신도시의 특별법,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줄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존속을 3년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그리고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만들 우주항공청법도 통과되었고, 그래서 2달 뒤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나같이 국민이 처한 현실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진하겠다는 입법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조금의 의석만 더 있었다면, 21대 국회가 이런 밀당 독재로 운영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이뤄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동료 시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출산 대책, 의료개혁, 이민정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입니다. 후진 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만큼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본인 방탄을 위한 조국 세력,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격하는 통진당의 후예 세력까지 과거보다 더욱 독해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임기 4년인 차기 국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세력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선거가 4월 10일 선거입니다. 정치개혁 세력, 미래지향 세력,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는 세력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범죄 연대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총선이 중요하지만 특히 22대 총선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은 세계의 경제, 정치, 안보 질서가 바뀌고 있는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도 더 잘 살고 국민 개개인도 더 잘 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기간에는 소득 주도 성장과 망국적 부동산 정책 등으로 나라 발전의 잠재력을 갉아먹었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기에 급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회를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을 안중에도 없이 상습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자신들이 집권 시기에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까지 강행 통과시키는 등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해 왔습니다. 운동권 이념에 기초한 친북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미 종북 세력과 연합하는 무책임한 행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대한민국 미래를 담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오직 권력과 사적 목적만을 탐하는 세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첫 번째, 상습적으로 정쟁만 일삼는 반민생 세력에 대한 심판, 둘째,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몰염치한 방탄 세력에 대한 심판, 셋째, 의회 정치를 내팽개친 입법 폭주 세력에 대한 심판, 넷째,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국가 안보 저해 세력에 대한 4대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이러한 태행적 세력이 어깨를 펴고 국회에 들어오는 일을 막고 대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정치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4년 내내 정쟁에 몰두하고서 또다시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전국을 혼란케 하는 것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선거를 국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3대 선거 합의를 제안합니다. 첫째,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정쟁을 지향하고 각자의 공약에 집중하는 정책 선거에 합의합시다. 둘째,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에 의한 선거 공작을 선거판 밖으로 몰아내는 클린 선거에 합의합시다. 셋째, 상대를 비방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하기보다 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경쟁하는 미래지향 선거에 합의합시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혁신과 쇄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더욱 가까이 가고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깨끗한 선거,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미래지향적 선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양당의 후보 대진표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필승의 각오로 절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결정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선대위가 민심에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을 여야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유능하며 또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냉철한 시각으로 누가 더 믿을 만한 실력과 진정성을 가졌는지 따지고 마지막까지 후보 하나하나를 검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생활의 문제로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진검 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자극적 정치 구호에 관심을 갖지만 유권자는 그 사이에서 정책 공약 한 줄에 투표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도 야당 심판론도 아닙니다. 바로 정치 심판론입니다. 수도 없이 쏟아지는 정치권 속보에 국민은 눈과 귀를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선거를 해보면 우리 빈 식당, 빈 가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피부로 와닿습니다. 정말 물가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는 심판의 선거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는 위로와 치유의 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민심에 더 가까운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문제하고 조국 혁신당 상승세를 보면서 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 국민 갈등과 분열에 앞장선 사람, 상식에 어긋나는 극단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도피처 방탄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잘 기억하시다시피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이고 조국 혁신당은 조국의 방탄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 잘못된 연동형 비례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 안 대표님.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은 정부 여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새롭게 정비해서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진 경제 강국 시대를 열어갈지, 아니면 미중 간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당리당략 쟁투에 매몰된
우물 안에 개구리 나라가 될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에게 발목 잡힌 통한의 시절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국정 주도권을 넘겨주고 뒤처지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 위기의 선거입니다.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개별 정당 지지도만 바라보는 착시 효과 대신에 여소야대가 우려하는 그런 우려되는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당 다수 당선보다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의 일관된 데이터를 직시해야 합니다. 집단 사고나 희망적 사고 대신 지금부터라도 우리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하고 진정으로 선민후사를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께서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를 강조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선민후사함을 실천으로 보여드립시다. 야당은 여당이 비판 대상이지만 여당은 국민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정치의 본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총선은 막말꾼과 부패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을 대표할 만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를 또다시 특정인의 방탄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부패와 특권 정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 뒤에 정치 개혁은 후퇴했습니다. 이재명이 온 뒤에 민생은 실종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온 뒤에 정치 대화도 실종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민주당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이 싫다고 조국이 뜨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를 망쳐놓고 야당도 망쳐놨는데 득본 것은 조국밖에 없는 그러한 초현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속마음의 관심은 방탄밖에 없습니다. 조국의 관심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200석 과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속셈과 본색이 자신들의 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방탄국회와 탄핵 정쟁을 다시 봐야 합니까? 빨리 이재명을 치워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막상 지역구에 가서 보니까
민생, 지역 발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다 서초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을 이야기하고 폐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매일 재판정과 수사기관을 드나드는 사람이 누가 누구 보고 폐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민생 일만 하겠습니다. 실종된 대화와 국민 통합도 저희가 진심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초 저희가 여기까지만 공개하기로 했죠? 네, 기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만 공개 회의로 하고요. 그 이후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